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경민 간사입니다. 평소 건강 지키는 일이나 의료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준비한 건강팟입니다. 알쏭달쏭 궁금하지만 누가 속 시원히 알려주지 않는 질문에 대해 똑똑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저도 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작년 말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이유는 각자 달랐지만 다이어트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이자 걱정거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약사이신 이수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이고 현직 약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그럼 선생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지는 걸까요? 다이어트 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드시는 다이어트 약들은 실제로 드시면 대부분 살이 빠집니다. 일단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약을 받아보시면 약이 한 주먹이에요.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 크게 살펴보면 뭐 식욕도 억제하고 지방 흡수도 막아주고 몸에 있는 에너지도 빨리 쓰게 하고 또 배고픔 못 느끼게 하려고 포만감도 늘리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다이어트 약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포털이나 뭐 약학정보원 같은 사이트에서 본인의 약 이름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어떤 약들인지 이제 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설명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약들인지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식욕 억제제 하면 이제 보통 그냥 식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약간 흥분 상태로 만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분이 좋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좀 흥분 상태가 되면 배고픔도 잘 못 느끼고 어떤 생리 욕구를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흥분을 하는 상태가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좀 공포스러운 상태에 놓이는 것처럼 이제 긴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잠도 안 오고 심장도 두근두근거리고 입도 바짝바짝 마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일 밥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이게 밤에 잠도 안 오고 이제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니까 계속 불안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이런 부작용도 꽤 빈번히 일어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당연히 처방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장기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길어도 3개월 그리고 권장은 4주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약 중에 지방 흡수 억제제라는 게 또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지방 흡수 억제제는 아마 예능에서 가끔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일화로 얘기하는 약인데 일명 연예인 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회식 전에 미리 받아놨다가 고기나 술을 많이 먹기 전에 이 약을 먹으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게 뭐 본인이 원할 때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이걸만 먹으면 무조건 다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껏 드시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드시는 지방이 한 30% 정도만 내보내는 거고요. 몸속에 이미 있는 지방을 녹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걸 이제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방이 흡수가 안 되면 뭐 살이 안 찌니까 좋겠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지방과 함께 흡수되는 지용성 영양 성분들이 같이 함께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도 있을 수가 있죠. 네. 배출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주로 대변 내지는 그냥 기름만 자체로 이제 항문으로 나가게 되는 이제 경우도, 그래서 변실금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요실금처럼 조절을 못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참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약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아까 식욕 억제제에서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정신의 작용에서, 그러니까 뇌의 작용에서 하는 식욕 억제제 말고도요. 이게 좀 충격적이시겠지만 우울증 약이나 간질 약, 그러니까 경련제 같은 약들도 식욕 억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허가받은 우울증 치료나 경련을 억제하는 효능 이외에도 부작용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게 이제 발견이 됐던 거고, 이런 부작용을 기대하고 이제 그 효과 이외의 약으로 처방하는 거죠. 이런 걸 오프라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다이어트 약의 상당수는 오프라벨 처방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이어트 약의 효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왜 다이어트 약 처방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 다이어트 약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병의원 입장에서는 다이어트 약 처방이 굉장히 좋은 수입원이거든요. 일단 다이어트 약이 비급여 처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담료나 처방료가 부르는 게 값이죠. 물론 이건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약값도 마음대로 싸지가 않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식욕 억제제가 보통 기존에 나오던 게 1,000원 내지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약들이 2,000원 하나래 그렇게도 가거든요.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뭐 4주 내지는 3개월 먹는다고 하면 상당히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제약회사의 이윤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약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그 병원 안에서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처방만 내주는 게 아니고 뭐 비만 관리라든지 관리사를 고용해가지고 어떤 체형 관리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약값만 드는 것도 아니죠.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신체를 둘러싼 기준이 너무 엄격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먹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약 자체에도 중독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약을 끊었을 때 그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요요 현상이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끊으면 바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지죠. 약을 끊으면. 그래서 충분히 적정 체형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드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지 못하면 일종의 자기 관리를 못한 것처럼 막 간주해서 굉장히 혹독한 시선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살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전 다이어트 약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뭔가요? 물론 이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에도 기능식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포만감을 늘리는 약들이고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보통 약국에서 사는 거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거는 어쨌든 식품의 일종인 거거든요. 기능성은 인증을 받았으나 식품이기 때문에 약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보조하는 개념으로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시면서 드셨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그것만 단독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광고하는 것처럼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넓어지면 건강식품까지도 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능식품보다도 더 인증을 받지 못한 종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개념이죠. 이런 쪽으로 가면은 약국뿐만이 아니라 뭐 홈쇼핑, 백화점, 뭐 방문 판매 이런 시장도 아주 넓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직구에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외국 약 중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봤더니 이제 금기된 의약품 성분이 섞여 있었다든지 이런 일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하튼 다이어트 약이 도움은 되긴 하는데 중독이라든지 뭐 요요 현상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약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사실은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식이요법 같은 것도 이제 까다롭지만 하실 수 있으면 제일 권장을 드리죠. 물론 이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주 고도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에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어떤 기존의 질환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체중을 빼야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하시기가 힘드니까 약을 드셔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본인이 드시는 약이 어떤 것들인지 잘 설명을 듣고 드셨으면 좋겠고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도 그래야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을 드셨을 때 아까 대부분의 부작용들이 이제 뭐 심장을 빨리 뛰게 한다든지 불안하게 한다든지 뭐 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요.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이 드시는 게 좋겠죠. 가족력 중에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든지 뭐 내가 원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런 약들을 먹었을 때 서로 충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되는 다이어트 약도 있고 뭐 건강식품도 있고 다양한 지금 다이어트 약이 많이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성분을 잘 알고 먹기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은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홈쇼핑에도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고 인터넷에서도 많은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똑똑한 소비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그 광고하시는 것만큼의 기대를 아주 바라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비용이 또 적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요법으로서 같이 드실 수는 있지만 이것만 먹으면 만능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의 환상은 좀 이제 깨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처방약을 받아 드신다면 사실 이거는 의료인들이나 약사들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설명을 잘 해줘야죠.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약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고 본인에게 어떤 안 좋은 게 나타났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알려주는 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게 나타났을 때 사실은 주저하지 말고 빨리빨리 약을 중단하든지 바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이 욕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무시하고 그런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드시는 분들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사실 질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비만 자체가 마치 치료해야 되는 병처럼 계속 여겨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비만을 계속 질병화하는 어떤 이해관계들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병원이나 제약회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편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이 함께 제작합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